하루에도 수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그중에서 월 매출 1,000만 원이라는 성적은 물론 성공 비결을 담은 책의 저자로 컨설턴트로 활약하는 그녀가 있다.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독서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요. 정말 내 인생에 어떤 한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거침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을 하고. 출산과 육아로 포기했던 일. 하지만 당당히 재기에 성공했고 경력 단절 여성에서 워킹맘으로 거듭난 허지영 씨가 세상의 모든 엄마들과 여성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온라인 쇼핑몰 대박 신화의 주인공이 된 허지영 씨의 성공 스토리를 만나보자. 두 번째 명함의 백승일입니다. 자, 여러분, 옷이나 물건, 인터넷 쇼핑몰로 많이들 사시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이 인터넷 쇼핑몰로 한 달에 월 수입을 1,000만 원 정도 지금 벌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노하우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버시는지 저랑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가보시죠. 골목골목마다 개성 있는 가게들로 가득한 곳. 인기 쇼핑몰 촬영은 다 여기서 한다는 그곳. 신사동 가로수길로 주인공을 만나러 나가봤는데 오늘도 역시 의류 쇼핑몰 촬영을 하는 듯한 모델 한 명을 발견. 자연스러운 포즈와 표정에서 프로모델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저기 백승일 씨, 모델 감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혹시 이게 모델 분이십니까? 네, 우리 촬영하고 있어요. 의류 촬영이요? 아, 제가 오늘 주인공을 좀 만나러 왔는데 혹시 쇼핑몰 그쪽에 좀 사장님 어느 계신지 아십니까? 제가 사장이에요. 온라인 쇼핑몰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는 허지영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건을 받다 보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고 올리는 게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옷의 뭐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런 특성들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과장되지 않는 선에서 네.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상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제 스토리 부분을 좀 상세하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 블로그 마켓을 운영하기 시작해 월 매출 1,000만 원을 찍을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는 허지영 씨.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 그중에서도 블로그 마켓을 시작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지하는 사람은 10%뿐.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지영 씨는 경쟁해야 할 상대는 그중 10%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공략 포인트를 만들었다. 그것은 스스로 모델이 되어 친근한 착용 사진을 보여주자는 것. 저랑 비슷한 이제 그런 취향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과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촬영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모델로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품보다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사장님, 일단 그럼 저 오늘 스타일 어떻습니까? 평상시 입고 다니시는 그렇죠, 이게 저 원래 평상시 복장입니다. 상의와 하의가 색상이 좀 비슷하잖아요. 너무 통이 좀 크셔가지고 네네네네. 좀 붙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티셔츠가 티가 네. 제가 좀 살이 쪄가지고 지금. 위에는 뭐 흰색으로 좀 포인트를 주신다든지. 네네네. 사장님 스타일대로 한번 제가 입고 한번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후딱 갔다 오겠습니다. 두 번째 명함 MC의 변신. 과연 점수는? 자, 사장님. 네. 일단 변신을 하고 왔습니다. 네. 좀 전보다 훨씬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전에 너무 헐렁하게 아우터도 이렇게 입으셔가지고 더 네. 부해 보이셨는데 지금 이제 팬츠도 이제 적당한 핏에 위에 또 화이트로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포즈와 스타일. MC를 변신시킨 실력으로 봐선 스타일리스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그녀의 첫 번째 명함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해진다. 지금 뵈니까 키도 너무 크시고 너무 좋으신데 전체적으로 원래 좀 모델 쪽으로 좀 일을 좀 하셨던 그런 좀 느낌이 포스가 딱 느껴지거든요. 그럼 첫 번째 명함으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델 쪽은 아니고요. 네. 항공사 승무원으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승무원이면은 스튜어디스. 네네. 항공사 승무원으로 10년을 일했던 지영 씨.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그렇듯 2010년 출산과 함께 퇴사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시작됐다. 시드니에서 찍고 샌프란시스코였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일을 그만둔다는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보니 사실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아파서 고생한 그 경력도 있고 해서 그런 건강 염려증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신랑도 일이 바빠서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친정어머니 부산에 계시고 그러니까 혼자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복직을 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전념하고자 육아를 선택했지만 현실은 요즘 말로 독방 육아. 나름 일 욕심도 많았던 그녀였기에 우울증을 겪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이러다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무렵 잠깐의 낮 시간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블로그 마켓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블로그로 쇼핑몰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쇼핑몰을 준비를 했다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테지만 저는 이제 비용이 들지 않는 블로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크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패션 센스가 남달랐던 그녀지만 옷을 사는 것과 파는 것은 천지 차이.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감이 잡히질 않았고 심지어 초반에는 전혀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공 비법 첫 번째, 시작하면 최소한 1년은 노력하라. 지영 씨도 처음부터 대박이 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옷을 사고 팔면서 쌓인 경험이 지금의 지영 씨를 만들었다는데 쇼핑몰 창업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컨셉을 정하지 않고 취향대로 옷을 사입한다는 것. 그저 예쁜 옷과 잘 팔리는 옷은 다르다고. 이거 컬러는 두 컬러죠? 두 컬러. 빨간까지요. 지금 가져갈 수 있어요? 미동이요. 아, 하나도 없어요? 네. 여기서는 얘들이 신상이에요. 네, 이것도 신상이고요. 아주 흰색이 얘보다는 반응이 더 좋은 거죠. 근데 반응은 저희가 신상이라서 딱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세 컬러 다 기본 컬러이기 때문에. 특히 20대를 위한 쇼핑몰이 아닌 이상 유행보다는 품질이 더 중요하다. 조금 무난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으로 해서 소재를 위주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세탁을 하고 나서도 이제 변형이 크게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제품들을 오래 입을 수 있거든요. 주요 고객층을 분석하고 취향을 파악한 뒤에야 잘 팔리는 옷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과 발품이 필요했다.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거의 매출이 많이 나지를 않았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계속 제가 꾸준히 발품 팔아서 이제 거래처도 찾고 또 그 거래처들과 친해지면서 다른 좋은 것도 소개도 해주고 또 주 고객들도 계속 확보를 하면서 매출이 이제 서서히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게 한 6개월 정도쯤은 돼서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허지영 씨의 꿀팁, 의류 블로그 마켓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허지영 씨는 구매 상가에 매일 출석 도장을 찍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은 시장 조사를, 밤에 잠든 틈을 이용해서 새벽 시장에 갔다. 하루에 2번씩 가는 날도 있었다고. 이렇게 매일 밤낮으로 다녀야 하는 이유는 좋은 거래처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 매일 봐야 좋은 품질의 옷을 만드는 곳이 어딘지 알게 되고 소위 잘 팔리는 옷이 무엇인지 보는 눈이 생긴다. 이걸 알아야 나만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초보자의 경우 잘 모르겠다면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잘 팔리는 옷가게라는 것도 기억하자. 처음부터 이제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기 힘들고 이제 그런 분위기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또 상품을 보는 안목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건물마다 또 이제 가격대라든지 그런 퀄리티 부분도 한 건물 내에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마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초기 단계부터 잘 분석을 해서 또 나와 잘 맞는 거래처들을 이제 꾸준히 이제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허지영 씨의 꿀팁 2번째. 시장에서 괜찮다 싶은 옷도 지영 씨는 섣불리 구매하지 않았다. 샘플을 구매해서 먼저 입어보고 세탁도 해본 다음에야 블로그에 올렸다는데,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험이 있어야 솔직하게 우러나오는 글을 올릴 수 있고 요즘 구매자들은 이런 자세한 정보를 원하기 때문이란다. 지영 씨는 자신이 구매자일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기억했다. 트렌드에 맞는 예쁜 옷도 중요하지만 같은 값이면 디자인보다는 원단과 품질을 따져 산다는 것. 같은 상품을 이렇게 대량으로 미리 가져오진 않고요. 일단 샘플만 가지고 와서 이제 컨셉이 잘 맞는지 이제 상품 체크를 한번 하고 나서 이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바로 저렴한 가격. 물건을 어디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기대치가 달라진다. 마음에 드는 옷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했다면 그것은 100% 재구매로 이어진다. 사실 옷은 다 마음에 드세요? 예,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단가는 어떻게 찍어를 하시나요? 네, 근데 시장에서 이제 기준 그 가격을 있거든요. 이제 그 가격 이상으로 매겨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뭐 단독적으로 너무 싸게 판매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는 안 돼요. 어쨌든 최소 그 비용으로 최소 가격으로 이제 매기려고 하고는 있어요. 허지영 씨의 꿀팁 3번째. 블로그 마켓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일상의 이야기로 소통한다는 것. 애초에 판매자와 구매자로 만난 것이 아닌 일상을 공유하던 공간이다 보니 구매 후기도 친근하게 오갈 수 있었고 단골 고객을 만들기에 유리한 점이 많았다. 단골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다 보니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입소문이 났다. 이렇게 찾아준 고객들을 위해 꼼꼼한 제품 확인은 필수. 확인하고 가져와도 가끔씩 불량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세탁 부분도 이제 고객들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박음질도 그렇고 간혹 이제 불량품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또 반품 처리를 하든 뭐 교환을 하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제품 엄선부터 포장까지 정성을 다해 고객과 소통하려는 지영 씨. 그렇게 고객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면서 월 매출 1,000만 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성공 비법 2번째, 새로운 도전에 겁내지 마라. 블로그 마켓이 자리 잡고 난 뒤 새로운 도전을 꿈꾸었던 그녀. 그 당시 우연히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본인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해보는 경험 앞에서 실수 연발이었던 지난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하는 지영 씨. 아이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다음 책 쓰고 있거든요. 다음 책이요? 네, 네 번째 책 쓰고 있어요. 네 번째 책이요?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네, 욕심이 많아요. 아니 이렇게 책 쓰는 걸 원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세요? 네, 저는 그전엔 책을 써본 적이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제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쓰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또 힐링도 되고 네. 또 이제 나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되게 큰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네. 네. 언제까지 책을 쓰실 겁니까? 저는 네, 이 죽기 전까지 한 100권을, 죽기 전까지? 예, 100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100권을? 네. 첫 책은 블로그 마켓에 대한 도전과 경험, 그리고 성공에 관한 이야기다. 책을 쓰기 시작한 당시 블로그 마켓 창업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많았고 하나둘 조언을 해주다가 아예 책으로 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온라인 시장에서 좌절하지 않고 버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자 그럼 지금 책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데 네. 그럼 쇼핑몰 일을 아예 그러면 접으시고 책만 쓰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블로그 쇼핑몰을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첫 번째 책에 담았거든요. 네네네. 책에 담으면서 제가 꾸준히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같이 책도 쓰고 쇼핑몰도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럼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요? 네. 성공 비결 세 번째, 자존감을 가져라. 지영 씨는 새로 얻은 명함이 또 있다. 책을 출간하면서 쇼핑몰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요청으로 1:1 코칭을 시작한 것.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멘티는 지영 씨가 겪었던 경력 단절을 거쳐 파티용품 쇼핑몰을 시작한 김혜진 씨. 종류가 되게 많네요. 오픈 3개월인 혜진 씨는 막상 시작은 했지만 갈 길이 멀다고.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영 씨는 자신이 했던 의류 분야는 아니지만 경험을 토대로 아낌없이 조언하는데 갖추고 있는데 이제 이 제품을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제 고민은 그 처음에 후기를 쓰기 이전에 그럼 일단 처음에 홍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오픈을 노출을 시켜야 하는지 베스트 100 있잖아요. 네. 여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그 키워드를 이제 내가 상품 검색이 가장 활발한 계절이 언제인지 통계를 활용한다거나 상품 소개에 사용할 단어 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까지 구체적인 조언들을 해준다.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로 포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어하는 시기, 그러니까 6월 달 넘어갈 때 같은 의미를 담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짜보다는 사실 무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차라리 훨씬 낫다. 마지막으로 그녀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제가 그 드림리스트를 한 10가지라도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쇼핑몰 운영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상담은 결국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으로 이어졌다. 또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왜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내가 이제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쓸 때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세요. 대부분.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몇 년 안에 월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쉽지는 않죠. 써보기가. 네, 그냥 또 말로 하는 거랑 이렇게 글로 남기는 게 목표에 대한 것을 사진을 항상 출력을 해서 드림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루면 또 사진을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종이에 적는 것도 좋지만 시각화하면서 매일 본다면 조금 더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쓰면서 이러면 다시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좀 의식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이제 그런 책들을 제가 나중에 카톡을 또 보내드릴게요. 예. 그런 책들 읽으면서 일을 하시면 아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방법처럼 검색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블로그를 활용을 할 때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법들, 뭐 구체적으로 뭐 검색어에 이제 주로 키워드가 어떤 부분을 사용을 해야 이게 유입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알려주시니까 이 부분을 당장이라도 나도 활용을 해보면 그 블로그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창업에 관한 이야기로 첫 번째 책을 내고 활동했다면 초보도 쉽게 쓸 수 있는 글쓰기 노하우를 담은 두 번째 책에 이어 이번엔 여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세 번째 책을 펴냈다.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미니 강연회가 열렸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강의도 한 지영 씨지만 독자들과의 만남은 여전히 긴장된다. 오늘 이제 제 강의할 내용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 한번 해보고 있어요. 예, 좀 도움되는 내용을 조금 제가 제대로 전달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허지영 작가님을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자 인생을 바꾸는 자존감의 힘의 저자 허지영입니다. 계속 책을 쓰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자존감에 대한 책을 쓰면서 자신과 같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고 그것은 결국 자존감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이야기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다. 책 내용답게 역시 여성 독자들이 많았고 여성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 믿음이 있다면 저는 그 어떤 꿈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어떤 한계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거든요. 조금 더 힘을 내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소신을 독자들에게 들려주며 소중한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사람인지라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복구하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일단 여자로서는 경력이 단절되니까 다시 또 취업하기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결혼을 안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또 남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성공하신 작가님을 보니까 되게 너무 대단하고 어쩌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요. 사실 자존감을 끌어올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사소한 꿈이라도 꾸고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또 그렇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되게 이제 저희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승무원을 하늘의 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영 씨 인생은 아직 활짝 피우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세상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쇼핑몰 CEO도 되고 싶고, 네네. 또 작가로서도 크게 성공하고 싶고, 네. 부여가로서 또 대한민국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네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영 씨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 그리고 움츠리고 있는 엄마들, 당신들의 봄은 지금부터라고. 가지고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종이 정도 좋지만 꼬부리 같은